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아파트 한 채, 통장에 남겨진 몇 천만 원, 빚 없이 정리된 재산,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끼고 줄이고 참으면서 모으고 있는 그 무언가. 우리는 오래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부모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라고. 좋은 부모란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행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모두 나중에라고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아끼고 남겨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자식의 삶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재산은 금방 사라집니다. 집은 언젠가 팔립니다. 통장의 숫자는 세월과 함께 줄어들거나 흩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것,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가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한국 부모는 희생을 유산이라 부르는가? 우리 세대는 참 독특한 세대입니다. 가난을 직접 겪은 세대, 전쟁의 상처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세대,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서 시작해 오직 손으로 일구어 여기까지 온 세대.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철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껴야 한다. 자식에게 남겨야 한다. 이것이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을 지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사치가 되었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 되었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한마디에 꺾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우는 것을 미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미덕을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삶이란 원래 고된 것이다. 즐기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자신의 자식을 위해 똑같이 자신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물림입니다. 슬픔의 대물림. 지금부터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에서 태어난 이 철학자는 평생 아팠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사랑하라.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남고 있습니까? 니체 철학 쉽고 품격 있게. 니체는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3가지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집니다. 주어진 의무를 다합니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묵묵히, 불평 없이, 참으면서. 우리 세대는 이 낙타의 삶을 수십 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가 요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묻습니다. 낙타로 평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입니까? 두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규범에 맞서고 의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사자도 완성된 인간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니체는 이 어린아이의 정신을 가장 높은 단계로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도 됩니까? 어린아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됩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합니다. 즐겁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좋기 때문에. 놀이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니체는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며 유의이고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는 놀 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쌓는 것이 좋아서 쌓습니다. 니체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높은 경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어떤 의무도 평가도 타인의 시선도 없이 온전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니체는 이 개념에 하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모르 파티 에몰 페지.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도망가거나 부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끌어안음 속에서 즐기고 유의하고 놀고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니체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기 초월을 말했습니다. 자기 초월이란 무엇입니까?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두려워서 못했지만 오늘 처음으로 붓을 들었다면 그것이 자기 초월입니다. 평생 한 번도 혼자 카페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그것이 자기 초월입니다. 자식 눈치를 보며 포기했던 여행을 처음으로 예약했다면 그것이 자기 초월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작은 도시에 38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교사로서 헌신했고 아버지로서 희생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 보냈고 전세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고 큰 아이 결혼식 때는 전 재산의 절반을 보태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취미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 그분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던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3년을 그렸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 화가가 되려고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복지관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전시회를 돌아보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 말이 무겁게 마음에 걸립니다. 38년을 교단에서 살았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들의 눈에 아버지가 진짜로 살아있어 보인 것은 작은 수채화 앞에서 수줍게 웃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40년 운영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고
외식도 거의 없었고, 여행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아파트 2채를 남겼습니다. 그 부부는 말년에 갑자기 일이 없어졌습니다. 가게를 정리했을 때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 분은 그냥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주무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두 분 모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그 이듬해 따라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막내딸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은 남겨주셨어.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건지 한 번도 못 배웠어. 부모님이 행복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재산의 액수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즐기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딸의 말은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64세 부부가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식들이 독립한 후 빈 집에서 한동안 어색하게 지내셨습니다. 서로 할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기 해볼까? 남편은 처음에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얼만데 무슨 한 달 살기야. 하지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태 한 번도 우리 둘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잖아. 결국 두 분은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시장을 걸었고 해변을 걸었고 처음으로 함께 그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살아있는 얼굴, 눈이 빛나는 얼굴. 그 이후로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여행 이야기를 하고, 그림 이야기를 하고, 맛있는 걸 먹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 자식들도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변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철학 이야기, 사례 이야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대단한 영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늘이라는 단 하루를 온전히 살아있게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실천 혼자 카페에 가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카페가 뭐 그리 대단한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였거나 일과 함께였던 분들이 혼자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다는 것을,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한 시간,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장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립니다. 두 번째 실천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하십시오. 악기든, 그림이든, 글쓰기든, 춤이든, 요리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어린아이는 잘하려고 놀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합니다. 그냥 좋아서 해도 됩니다. 지금 이 나이에 배우면 뭐가 되겠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우는 그 순간,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돈을 아끼는 것보다 경험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어렵습니다.
평생 아끼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아낀 그 돈이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는 것은 경험입니다. 기억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빛나는 얼굴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사 드십시오. 가보고 싶던 곳에 가십시오. 갖고 싶던 것을 사십시오. 한 번뿐인 삶에서 당신이 당신에게 허락하는 작은 사치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실천,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러면 이상하게 볼까? 이 생각이 늘 앞에 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식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아끼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자식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늙어가면서 빛을 잃어가는 모습. 웃음이 사라지는 모습.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것이 자식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합니다. 당신이 살아있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안심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인생을 축제라고 생각하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춤추기 위해 태어났다. 하루가 축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오늘 이 순간이 좋다고 느끼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그 순간, 산책하다 나무숲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는 그 순간, 그 순간순간이 모여 축제가 됩니다. 인생이 축제가 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십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재산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집은 팔립니다. 통장의 숫자는 세월과 함께 흩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웃던 그 얼굴. 부모가 무언가를 즐기던 그 모습. 부모가 삶을 포기하지 않던 그 태도. 그것이 자식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며 삶을 배웁니다. 행복을 배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즐겁게 사는 모습이 자식에게 보여주는 가장 진실한 교육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것을 주고 싶다면 먼저 가장 살아있어야 한다. 먼저 살아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살아있게 사는 것.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것. 참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사는 것.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조건이 갖춰지면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좋아하는 것을 하나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웃음이, 바로 그 웃음이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찬란한 유산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